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었죠. 국회만 없으면 어떻게 좀 해볼만 할 것 같다. 이 장관 자리도 해볼만 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 너무 자주 불려가고 국회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고 뭐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간섭하는 걸 넘어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어떤 기관처럼 보이잖아요. 장관들이 마음껏 이렇게 일을 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려를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장관들 군기 잡는 곳, 뭐 그런 언제부턴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특히나 자기친들이 이제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요, 껄끄러운 인사가 나타나면 완전히 그냥 죽일 듯 달려들죠. 바로 지금은 김문수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타겟팅이었고요. 지금은 김문수 장관이죠. 자, 이 김문수 장관이 결국에는요,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퇴장 명령을 받고, 이제, 김문수 장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지금, 여기를 떠나는 장면인데요. 이때 여당 의원들도 여기 항의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반 퇴장을 했었죠. 이 일도요, 아마 국회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일본 관련해서 그 국적 발언 있잖아요. 그거를 사과해라. 김문수 장관은 사과 못한다. 이것은 일단 학술적으로 정리부터 되어라.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고요. 진짜 학술적으로는 그 시대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학자들이 국사학자들이 이제 그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그 당시 망하고 없는 겁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고 난데 여기 이제 한반도를 뭐라 불렀나 하면요. 여기를 뭐 부르는 명칭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조선이라 불렀죠. 조선. 한국이라 부른 게 아니고 조선이라 불렀죠. 조선. 그리고 저쪽 대만 같은 곳은 대만이라 불렀고요. 그거 왜 그렇게 불렀나 하면 국가로서 인정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은요, 한국이란 나라 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뭐, 영남, 경상도가 있고, 뭐,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다 이렇게 지역 명칭이 있잖아요. 일본이 그 당시에는 지역 명칭으로서 조선으로 부른 겁니다, 여기. 조센징 그런 말도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대만은 대만, 여기 이제 한반도는 조선,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걸 나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조선 왕조 대한제국을 이제 이렇게 개성한 그런 어떤 정통성 있는 그런 나라 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 어폐가 있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 자신들이 사는 그 혼슈, 뭐 그 땅 있잖아요. 요래 일본 본토. 그거를 내지라 불렀고요. 내지. 그리고 이제 내지 바깥에 있는 자신들의 이제 식민 지배한 나라들,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한반도죠. 한반도, 대만. 그리고 만주, 이런 등등을 외지라 불렀죠. 외지. 그러니까 내지 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내지 조선, 내지 만주, 내지 대만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그렇다고 그걸 국가로 보는 것은 머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팩트대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역사를 역사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이것은, 현 시대 상황,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이제 비춰볼 때는 엄청난 용기와 자기 나름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 발언이죠. 그걸 그냥 말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뭐 펄짝 이렇게 뛰고 난리 난 겁니다. 저게 왜 그런가 하면요. 현 시점에서 저들이 가장 강한 정치적 동력이 뭐냐라고 보면 과거에는 민주파리였죠.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게 그들의 큰 어떤 정치적 동력이었고요. 언제부턴가는 갑질 이겁니다. 갑과 을로 나눠가지고 마치 을의 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서민 타령했죠. 그걸 또 정치적 동력으로 삼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이제 보수 혹은 이쪽에 이제 현재 여당 세력을 부패 세력, 뭐 국정농단 세력, 뭐 등등등 해가면서 독재 후에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아요. 요즘은 이미 이제 한물간 레퍼토리처럼 되었거든요. 요즘 저들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친일파입니다. 일본하고 끌어들여 가지고요. 무조건 이걸로 그냥 몰아붙이면 자신들이 이긴다라는 걸 알아요, 저들이. 그래서 국민들 다수도 특히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들이 알고 있어요. 쪽발이 왜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일전이야. 선거만 치르면 한일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나가려고 하고 이제 최근에 저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 중에는 문재인의 집권이 컸어요. 문재인의 집권이. 그전에도 벌써 많이 악화되어 있었지만 문이 이제 5년간 집권하면서부터 완전히 이것을 그냥 극단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정치적 쟁점을 삼게 되면 상당히 큰 이제 동력이 됩니다. 그야말로 저걸로 치르면은 민주당이 백전백승한다라고 믿고 있는 게 바로 저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토착 외국어가 어떠니 친일파가 어떠니 그런 식으로 저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 선동에 이제 배경에 깔아앉아 있는 가장 큰 것은 결국 독도가 됩니다. 독도를 갖고 일본은 그 일본 우익들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잖아요. 잊었다 하면 또 그걸 또 끄집어내고 우리 또 언론은 또 그걸 또 크게 보도하고 민주당은 또 거기에 편성해서 계속 독도 이슈를 키웁니다. 그래서 독도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우파 좌파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일본 놈하고 욕하잖아요. 독도를 뭐 반으로 나눌 겁니까? 독도는 섬이 2개거든요. 동도 서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과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때는요. 독도를 아예 폭파해버리자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 후에 사실 김대중이 취했던 독도 관련해서요. 일본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수역, 해역 조정을 또 하는 그런 어떤 뻘짓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잖아요. 그것도 국제 무대에서. 그런 걸 만일에 이 보수 우파 애국 자유진영의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난리 났습니다. 그냥. 완전 떠들이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독도라든가 이 일본 관련 이슈를 건드릴 때는 이걸 이제 언급할 때는 전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하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눅 들고 밀린 상태로 말도 제대로 변번히 한마디 못하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뭐 건국절이 언제다 뭐 1919년이다 1948년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도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인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을 못한다니까. 전부 쭈뼛쭈뼛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말을 한다고요. 1919년도 인정하는 듯 1948년도 인정하는 듯 이런 식이 되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948년 건국을 인정하다가 돌연 시류에 또 영합해가지고 1919년을 건국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또 이번에 말 바꿨죠. 말을 갈아타 버렸죠. 정말 얄팍한 포퓰리즘입니다. 저게 바로 일종의 역사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사를 우리 현재 살아있는 이 당대의 국민들 다수의 뜻대로 희망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역사 변조가 되겠죠. 이런 것도 포퓰리즘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마치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마치 독립된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독립 그 운동사를 너무 크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이 일제 치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존재도 가벼이 되고요. 미국의 힘으로 사실 해방된 것 아닙니까? 좀 말하기는 싫지만 소련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부랴부랴 항복했거든요. 일본이 사실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원폭 두 방보다도요. 소련이 들어오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소련이. 그런데 일본이 사실 소련하고 교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이제 소련이 이제 주력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반도 전체를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도 위험하다고 그 당시 여겼던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 구원도 있고요. 러일 전쟁도 치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그 같은 경우, 소련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에 그 억하심정 이런 게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잘 걸렸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결정적으로 항복해 한 것은 일단 미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장이 해제되다시피 한 것도 있지만 소련이 들어오면서 그냥 바로 그냥 지체 없이 그냥 항복해 버렸죠. 이런 이야기도 사실 역사적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팩트로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사실. 그 때문에 미국도 당시 전체적으로 소련을 완전히 견제하기가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을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렀잖아요. 독일과 싸우고 일본과 싸운 그런 어떤 두 개의 분산된 전력을 이제 구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황이 미국이 결국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왔지만 막바지에는 막대한 희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힘에 겨운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 원폭 없이도 이길 수 있었으면 원폭 안 터뜨렸을 겁니다, 미국은. 그런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일본을 완전히 무장 해제 혹은 항복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 원폭까지 두 방을 터뜨린 겁니다. 때문에요, 소련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동북아에서. 그래서 긴급히 이게 한반도가 분단되는 그런 상황도 왔었죠. 자, 아무튼 이런 역사를 말이죠, 있는 그대로 냉고하게 불편하지만 진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이분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동안 여기에 목마른 사람, 여기에 정말 그냥 가슴에 맺힌 게 많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드디어라고 이제 환호하는 겁니다. 이날 있었던 뭐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환노위가 열리자마자 그쪽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일단 사과하라.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말하자 김문수 장관은 사과 못한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러자 그야말로 이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여야 간에 그냥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 환노위 전체를 이제 야당이 더 많이 이제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목소리는 야당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당시 그 야당이 이제 벌인 저 행태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막가파에 가까운데요. 저들은 진실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팩트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 국민의 지금 감정이 중요해. 민심이 더 중요해.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정치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끝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력,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을 친 거죠. 야, 그런데요,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자 의원, 김형동 의원 등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은 충분하다. 엄호에 이제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과하라. 사과만 해주면 넘어가 주겠다라는 거죠. 김문수라고 하는 인간 앞에서, 장관 앞에서 저들이 기가 꺾인 겁니다. 사실은. 제발 사과해 주세요. 지금까지 일을 너무 크게 벌였거든.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들의 완패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도층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팩트는 팩트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역사를 뒤집어서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너무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자꾸 왜곡되고 있는 거죠. 자, 김문수 장관, 국정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클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학계에 맡기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 정쟁에 이제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냥 뚜껑이 열렸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 당신 일본인이냐? 뭐 헌법을 부정한다. 라고 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죠. 결국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은 조심해서 충분히 영향을 고려해서 발언하는 것이 공직자의 발언 태도라며 퇴장을 명령했죠. 자,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김문수 장관과 함께 퇴장을 했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환노위는 이날 법안 55건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법안 149건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했습니다. 그들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날 김문수는 퇴장당했지만 국민들은 김문수를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파 애국 보수 자유 진영에서는 김문수를 오히려 마음속에 영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김문수의 전쟁, 싸움이 계속될수록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야당도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가 진실이 드러날까 봐 더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만 끊고 싶은 거죠. 더 이상 논쟁하지 맙시다. 사과만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을게요. 도와줄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단호히 그냥 역사는 역사입니다. 팩트가 이렇게 팩트로 나와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대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역사 날조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김의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